시장의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욱의 마켓 시선,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마 다행히도 미국에서 또 재정 절벽, 이 협상안이 또 상하원을 모두 통과를 하면서 올해 초를 또 기분 좋게 문을 열었는데요. 예.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신용평가사의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전망을 해소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앞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지켜봐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 재정 협상의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좀 아쉬운 점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세입 세출이라는 그 재정 건전의 두 축 중에 사실 세출 부분이 해결이 좀 안 되고 넘어온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세출 부분에 대한 합의와 추가 합의가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그 미국의 부채 한도를 정액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개월 동안 사실 좀 이연시켜 놨다는 측면에서 네. 시장에서는 조금씩 우려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사실 그 무디스 같은 경우는 뭐 S&P와는 달리 아직 미국에 대해서 최고 등급의 신용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세출과 그 미국의 그 국채 발행 한도 증액 부분이 어떻게 잘 될 거냐를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좀 지켜본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그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 여야 간의 합의가 지난 12월처럼 2개월 지나면서 좀 노이즈가 좀 솔직히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 절벽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외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앞으로의 변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재정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기타 이제 보다 경제에 관한 근본적인 그 지표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미국, 중국, 일본 잠깐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투자 부분이 좀 되살아나느냐가 사실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업 투자로 잘 연결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투자의 대표적인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자본재 주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본재 주문이 그 어느 정도 과거 평균치 대비 좀 회복할 수 있느냐인데요. 뭐 구체적인 수치를 예를 들면 한 5% 정도 회복 예. 정도 되면 과거 평균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 혹자는 그 1분기 때 미국의 그 소비가 약간 주춤할 수 있다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 협상의 어떤 내용들이 좀 완벽하게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부분은 그런 그 기업 투자 부분, 그 다음에 일부 그 소비 지출에 관한 약간의 우려, 뭐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분입니다. 중국 부분은 뭐 경제의 확장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 관심이 있고요. 일본 부분 워낙 지금 일본 때문에 또는 일본의 정책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1월 2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그 BOJ에서 이제 회의를 또 추가로 추가로 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의 그 물가 상승 목표를 기존의 2%를 혹시라도 또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내의 수급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 펀드의 또 인덱스 변화에 따른 우려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 옵션 만기일에 또 대규모의 청산 물량이 나오지는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프로 매도 부분에 대해서 사실 꾸준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시장 우려보다는 그래도 걱정 조금 덜한 편이 아니겠느냐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이시스 부분이 아직도 그 좋은 그 범주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그 옵션 만기 때는 그 뭐 급작스러운 매물보다는 근데 사실 프로그램 매수보다 이전에 사실 그동안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환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 수익까지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베이시스도 중요하지만은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걱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다만 강세장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매물이 좀 소화가 되면은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는 또 매수 타이밍으로
또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앞서서 두 번째로 짚어주신 것이 중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초에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12월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내 증시까지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벌써 이제 지난 9월부터 지표들이 예. 계속 연이어서 뭐 3개월 동안 특히 이제 PMI 지수라 그러죠. 그래서 그 지수를 중심으로 그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당국 또는 신정부의 어떤 그 노력이 사실상 많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1월에도 뭐 어느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1월 달에 이제 상무회의가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이제 회의를 거쳐서 그 당시 이제 중국 내수 소비 진착책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2월 9일로 예정된 춘절이죠. 춘절 때를 대비해서 또 소비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는 또 전인대 대회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그런 정책 당국의 노력과 시기적인 노력, 그러니까 춘절 같은 예.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사실 중국 모멘텀 이펙트에 대해서 사실 기대를 좀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다만 중국 관련주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너무 시장에서 급변하게 먼저 반영될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낮추시고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물론 이런 모멘텀은 있겠지만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면서 먼저 접근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앞서서 일본의 BOJ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최근에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화 강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굳이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강해졌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 같은 경우는 엔화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안전 통화가 이제는 좀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또는 외화 자금의 국내 유입의 속도라든지 측면에서 보면 급작스런 유입. 네. 이건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 정도가 굉장히 폭이 넓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 급작스런 자금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는 되기는 됩니다. 되고, 단지 이제 중장기적 관점 지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수를 올리는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섹터별로는 여전히 환율 관련 이렇게 선호주 또는 혜택주, 그 다음에 좀 피해야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들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시되, 근데 상당 부분 주가가 선반영된 섹터나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조금 하락하는 경우 너무 추격 매도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한 템포 좀 잠깐 관망했다가 네.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실적 시즌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은 특히나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이에 따라서 그 업종의 종목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예.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구조가 초미 관심사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은 몇 년 전부터 분기별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적인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구조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만큼 주가도 그만큼 많이 반영돼 있고 네.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또 제외하면은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가 또 실적이라는 테마로 해서 주가가 또 다시 반등세로 돌려놓기에는 조금은 힘이 좀 부족한 측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짧게 보시면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요? 예. 코스피 지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섹터별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위한 그런 관련 IT주, 그다음에 유통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주가 같이 좀
결부시켜서 네. 보시면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소위 뭐 롱 의견이죠. 숏 의견이 있을 수 예. 있으면 롱 의견들 해서 그런 그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성욱의 마켓 시선, SK증권의 김성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